50대는 보톡스 맞으면 안 된다. 네네. 이게 진짜인가요? 그게 사실이면은 지금 대한민국에 보톡스 맞으신 50대 분들이 얼마나 많으실 텐데 다 난리 날게요. 그런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부분들을 피해주는 게 중요한데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많네. 사실 되게 많이 하고 저도 물론 많이 하는데 부작용이 심심치 않게 나타날 수 있는 곳이에요. 눈 뜨는 힘이 부족해져서 이렇게 축 처지는 안검하수가 생깁니다. 원장님 전에 손님이 보톡스 맞으러 오셨는데 맞지 말라고 보내셨잖아요. 보셨나요? 그럴 때가 가끔 있죠. 왜 그러신 거예요? 사실 본인이 원해서 받으러 오면 웬만하면 시술을 진행하거든요. 그분은 그때 뭐 제가 생각하는 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마주름이 고민이셨는데, 그런데 눈 뜨는 힘을 봤을 때 이마 근육을 너무 많이 써서 눈 뜨는 분이셔가지고 얕게 놓거나 적게 놔도 눈 뜨는데 방해가 많이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주름은 펴져도 눈을 못 뜨거든요. 병원도 안 좋고 손님도 안 좋죠. 그래서 돌려보내드렸습니다. 보톡스 맞아도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이 그럼 따로 있는 거예요? 사실 원리상으로는 남녀노소 누가 받아도 괜찮은 시술이긴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당장 주름이 펴지니까 좋고, 나이 어리신 분들은 리프팅 효과에 주름 예방이 되니까 좋고, 그렇지만 이 얼굴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고, 그 다 다른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보톡스를 받으면 오히려 안 좋은 경우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받고 나면 이게 효과가 최소 3개월은 가니까 그 효과를 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돼버리면은 그 3개월 동안 내가 이걸 왜 받았을까? 병원을 원망하고 시술 받은 나를 원망하고 거울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경우를 저도 의사로 일해오면서 여러 번 보았습니다. 물론 과거에 제가 시술하다가 그런 경우가 생긴 적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혹시라도 뭐가 안 좋아질 수 있다 싶으면은 충분히 설명을 드리거나 보톡스 다음번에 받자고 말씀을 드리죠. 근데 저번 영상에서는 남녀노소 누구한테나 추천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 보톡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때 보톡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했었었죠. 네네. 근데 그때는 여러 가지 추천 중에서 한 번 살짝 나온 거라서 네네. 조금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보톡스 가보시죠. 그러면 보톡스 효과가 정확히 어떤 원리인가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보툴리늄 톡신이 이제 근육을 만나게 되면은 근육이 수축하게 되는 걸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종이가 우그러뜨려져 있거든요. 근육이 이렇게 힘을 주면은. 근데 이거 근육 힘을 살짝 빼서 조금 펴준다. 그래서 펴지면서 리프팅을 시켜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육 외에도 뭐 땀 분비샘이나 피지샘도 억제해서 다한증을 쓰거나 뭐 유수분 밸런스를 잡아서 피부를 좋아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부작용도 있다고 하잖아요. 네네. 부작용은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일단 근육이 수축되지 못하니까 마비를 시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마비를 시켜야 할 부분을 잘 시키면 좋고, 시키면 안 될 부분을 시키면 안 좋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피해주는 게 중요한데, 그 부분들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마, 눈 밑, 턱, 콧장 등 입가, 침샘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작용이 나타나는 부위가 되게 많네요. 네, 사실 근데 여기가 절대 받으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조심해서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부위 한 부위씩 좀 설명을 들어볼게요. 우선은 이마는 사실 되게 많이 하고 저도 물론 많이 하는데 부작용이 심심치 않게 나타날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눈 뜰 때 PD님 눈을 감았다가 떴다 할 때 이마 위에 손을 올려보시면 뭔가 움직이는 느낌이 듭니다. 눈 뜰 때 이 이마 근육이 조금은 사용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많이 쓰는 사람도 있고 적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많이 쓰는 사람이 이쪽에 보톡스를 세게 받는다 하면은 눈 뜨는 힘이 부족해져서 이렇게 축 처지는 안검하수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마는 조심해서 받아야 돼요. 어떻게 조심해서 받냐? 전문가가 봐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본인이 피부과에 가셔서 보톡스를 받으실 때 디자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지 안 거치는지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눈 밑 보톡스. 눈 밑 보톡스는 뭐랄까, 이 눈 밑에 잔주름이 많아서 받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눈 밑 잔주름은 보톡스로 큰 효과가 없습니다. 일단 효과가 더 잘 없는데 여기를 또 깊게 넣을 경우에는 눈 뜨는 힘이 되게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효과는 효과대로 못 보고 부작용은 부작용대로 많이 볼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눈 밑 보톡스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턱 보톡스. 턱 보톡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받은 부위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조금 드셔서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턱 보톡스를 받는 거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일단 잘 이상적으로 받았을 때는 턱 라인이 갸름해지는 효과가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피부 탄력이 받쳐줄 때까지 이야기고요. 나이가 좀 들어서 턱 라인이 조금 처지는 경우인데, 만약에 턱 보톡스를 받아서 턱 근육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남는 살은 더 처지게 축 늘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외관상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턱 보톡스도 피부 탄력이 있는 분들이 받아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콧잔등 여기 가로주름이 많다고 받으러 오셔서 원장님 여기 저
보톡스 좀 놔주세요 하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이게 원리상 근육에 맞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콧잔등은 자체적으로 근육이 있어서 주름이 생기는 부위라기보다 여기 미간이라던가 밑에서부터 올리는 근육 때문에 살이 눌려서 주름이 생기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톡스를 받는다고 해서 바로 펴지는 부위가 아니라 오히려 미간이라던가 여기 코 올린근 쪽에 받으셔야 이쪽 주름이 좀 완화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입가주름. 입가주름 같은 경우도 여기 잔 고양이 주름이 많아서 이걸 좀 해결하고 싶어요 원장님, 보톡스를 받고 싶어요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여기는 우리가 지금도 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먹고 떠들고 마시고 할 때 쓰는 부위이기 때문에 여기가 마비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편할 것 같아요. 네, 아무것도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세게 놓으면 안 되고 살짝만 놔야 돼요. 근데 살짝을 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주름이 다 펴지는 효과를 보기는 솔직히 힘들긴 합니다. 내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짝 맞고 싶다 하면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받는 경우는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침샘. 침샘이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이 아래 이중턱 때문에 여기 침샘 볼륨을 줄이고자 할 때 받게 되는데요. 이때 가쪽이 침샘이 아니라 안쪽에 바로 밑에 놓게 되면은 우리가 말하거나 마실 때 하는 이쪽 아래 근육이 마비되면서 일상생활에 되게 큰 불편함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침샘 보톡스 또한 주의해서 받아야 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좀 무서운데 네. 부작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보톡스의 부작용은 좀 슬픈 말이긴 하지만 시간이 답이긴 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시간이 지나면 풀리기 때문에 혹시나 안 돌아오지 않을까에 대한 공포는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씩 보톡스 부작용을 겪으시고 이거 언제 돌아와요? 안 돌아올까봐 너무 걱정되고 불안해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무조건 돌아오긴 하거든요. 대신에 그걸 조금 빨리 풀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의학적인 근거가 밝혀진 건 아니지만 고주파 관리를 조금 받았을 때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빨리 풀리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마 보톡스를 받고 눈이 무거워졌을 경우에는 눈을 좀 더 잘 뜰 수 있게 도와주는 안약 정도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50대는 보톡스 맞으면 안 된다, 60대는 맞으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이게 진짜인가요? 그게 사실이면은 지금 대한민국에 보톡스 맞으신 50대 분들이 얼마나 많으실 텐데 다 난리 날게요. 저만 해도 60대신 저희 부모님한테도 놓아드리고 있고 효과도 아주 좋습니다. 조금은 공포감을 조장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멘트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사실 조금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젊은 분들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은 이 근육의 힘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보톡스는 근육의 힘을 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술자 입장에서 나는 평소에 하는 대로 똑같이 났어, 그런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 힘이 10인 거를 5로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애초에 힘이 5여서 0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평소에 하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저도 과거에 죄송하지만 보톡스 부작용 효과를 몇 번 발생시킨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 나이가 드신 분들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보톡스를 맞으면 안 된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그만큼 잔주름이 많아서 만족도가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힘이 떨어져서 보톡스를 받으면 부작용의 위험성이 생길 수도 있다, 이 점을 시술하시는 선생님께 시술 직전에 한번 질문을 넌지시 던져서, 물론 선생님들 다들 잘해주시겠지만 상기시켜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원장님 보톡스를 맞으면은 변화가 얼마나 보이는 거예요? 부위에 따라 이게 효과가 다르거든요. 제가 부위별로 좋아진 거를 조금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톡스를 받고 나서 주의사항은 있을까요? 이게 맞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보톨린 독소가 주입되고 나서 그 당일에 운동해도 돼요, 냉방해도 돼요, 찜질해도 돼요, 술 마셔도 돼요 하는 질문들이 되게 많은데, 일단 이 약물이 들어가서 근육을 만난 이상 이게 효과를 안 볼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한다고 해서 시술 효과에 영향을 받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대신에 근육의 힘이 계속 들어가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몸이 보톡스를 계속 이기려고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보톡스가 좀 빨리 풀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 힘 센 분들이 보톡스 효과가 조금 빨리 사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톡스의 효과가 조금 오래 가길 원한다 하면은 그 부위의 근육을 쓰는 행동들은 조금 필요 이상으로는 덜 써주는 게 좋긴 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보톡스는 얼마나 자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람마다 다른데요. 보통은 한번 받았을 때 한 6개월 정도 간다고 병원에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국산이든 수입이든 효과 지속 기간은 비슷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론상으로 그렇다는 거지, 사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을 계속 쓸 경우에는 조금씩 빨리 풀리기 때문에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받고 나서 한 3, 4개월 정도가 지나면은 어느 정도 원래대로에 가깝게 조금 돌아오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3, 4개월마다 계속
계속 받기보다 내가 그래도 3, 4개월 효과를 누리고 한 1, 2개월 정도만 더 기다렸다가 6개월 정도에 한번 받아주는 것. 그러니까 1년에 2번이죠. 저는 1년에 2번 정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주 노출될 경우에는 보톡스 내성의 위험성이 조금은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2번 받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보톡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저도 스타벅스 같은 카페에 조금 앉아있으면은 옆에서 아주머니들이 이야기할 때 미용이나 보톡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를 자주 옆에서 듣게 됩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은 시술이라는 거겠죠. 그런데 보톡스 맞고 뭔가 큰일 났더라, 잘 안 됐더라, 이런 괴담도 조금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괴담이 발생하는 근거는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하게 잘 맞는 분께 적절하게 잘 시술했을 경우에는 정말 좋은 시술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피해야 될 시술은 절대 아니라는 거, 잘 맞으면은 이제 주름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주름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팔방미인 시술이라는 거를 조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 하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